보고요. 자, 오비탈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엔 점을 찍었는데 그 점은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90% 이상인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알았죠? 이해하고. 그다음에 S오비탈만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방향성이 없다. 이거 하나 하고요. 자, 이게 S오비탈이라면, 자, P오비탈은 두 개, 각각 하나씩 놓여있는 그런 형태로 세 개입니다. 세 개. 알겠지? 그래서 얘는 S오비탈과 다르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죠. 그럼 방향에 따라서 같은 거리일지라도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확률이 0인 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면이 존재하는 애가 이제 P오비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D오비탈 같은 경우는 5가지 정도 있다라는 거 알면 되지. 뭐 사실은 이 모양은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오비탈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EPX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이고 X축에 놓여 있다는 거고 또 위에는 전자를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거, 이거는 이제 양자수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고요. 어, 현대 원자 모양의 마지막 얘기는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예요. 자, 먼저 에너지 준위를 보게 되면 자, 수소 원자가 있어요.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전자가 이렇게 한 개가 있죠. 전자 한 개. 자, 전자 한 개이기 때문에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껍질의 오비탈일 경우에 ES하고 EP라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아요. 에너지가. 알았지? 그리고 결국 뭐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거야?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게 수소 원자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1S 제일 작고요. ES하고 EP가 같아요. 그 다음에 3S, 3P, 3D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들은 다전자죠. 다전자 원자입니다. 자,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2개 이상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2개 있다는 얘기는 하나, 둘 이렇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주양자 수가 동일한 애들, 다시 말하면 껍질 수가 동일할지라도 오비탈 간에 이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존재하니까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들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스플릿된다,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1S 있고요. 여기 볼까? 자, 1S가 제일 작죠? 2S, 2P가 이렇게 갈라지고 3S, 3P, 3D가 이렇게 갈라지고 4S, 4P, 4D가 이런 식으로 쭉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껍질일지라도 S가 제일 에너지가 작은 거지. 알겠지? 그럼 이제 순서대로 보면 1S, 그 다음엔 2S겠죠? 2P까지. 그 다음 3S. 3S 하면 3P지? 3P. 근데 3D가 아니라 4S가 적네요. 그다음에 4S 다음에 3D.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3주기까지 원소를 다루기 때문에 음, 여기서 여기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뭐 관계는 없어요. 알았지? 뭐하고 뭐가 바뀌었다? 4S, 3D가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먼저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2에서 1로 전이할 때 자, 이게 2에서 1로 전이합니다. 그럼 빛이 하나만 나와요. 자, 그런데 다전자 원자는 2에서 1로 전이할 때는 이것도 2에서 1로 전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2에서 1로 전이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빛 하나, 여기 있는 빛이 따로따로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제 앞에서 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선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게 설명이 안 됐잖아. 그지? 근데 이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 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맞지? 선 스펙트럼 수가. 그래서 선 스펙트럼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원자 모형이죠. 그렇다면 이 현대 원자 모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름 모형이라 그래요. 자, 구름 모형이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여기가 이제 원자 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오비탈들 있잖아. 오비탈들. 그 오비탈들을 이런 식으로 이 핵에다가 이렇게 한번 겹쳐서 그려보는 거야. 이게 1S라 하죠. 자, 2S는 좀 커지죠. 2P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S는 더 커져요.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또 3P도 오버랩 시키고, 겹치고, 3D도 겹치면, 결국 뭐만 보이겠니? 우리 눈에는 오비탈을 다 겹쳐놓으면, 이렇게, 어, 모든 공간에 구름처럼 점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자구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구름은 전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전자구름이라 할지라도 이 점 하나하나 뭘 의미한다? 확률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실수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구름에서 이 구름이 전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틀려요. 알았어? 구름은 전부 다 확률을 의미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오비탈에 이제 전자를 배치를 해봐야 돼요. 전자 배치. 자, 전자 배치를 하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뭐래요? 싸움의 원리. 음. 이 싸움의 원리는 뭐냐면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로부터 높은 오비탈 순으로 그 그림이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거죠. 주양자수 1일 때, 주양자수가 2일 때, 주양자수가 3일 때. 자, 그럼 각각의 이제 껍질에는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1S, 2S, 2P, 그다음에 3S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냐면
자, M 플러스 L룰이라고 있어요. M 플러스 L룰은 뭐냐면 오비탈의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의 합이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작다. 그 다음 또 하나. 만일 M 플러스 L이 같다면 같은 애들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주양자 수가 작을 때 에너지 준위는 작다. 자, 두 룰을 갖다 M 플러스 L 룰이라 그래요. 자, 그럼 쭉 한번 보세요. 1S. 이 정도만 좀 해볼게. 자, 그러고 나서 이 밑에다가 M 플러스 L 값을 써볼게요. 자, 1S M 플러스 L 값이 얼마예요? 1S M 플러스 L 1이지 뭘. 그지? 자, 2S는 2, 2P는 3, 3S도 3. 2P하고 3S가 3이에요, 3. 자, 3P는 얼마예요? 3P 얼마? 4. 3D 4P OS 전부 다 5.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M 플러스 L이 같으면 에너지가 작다 그랬으니까 작으면은 작다 그래서 이게 작은 거야. 작겠지? 2P하고 3에서 M 플러스 L이 같아 안 같아? 같으니까 주양자 수가 작을 때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3P 4S. 그럼 3P하고 4S가 M 플러스 L이 4거든? 그지? 4. 4니까 그 중에서 N이 작은 거. 3P가 작아요. 그 다음에 4S하고 3D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3D, 4P, OS는 주양수 작은 순서대로 3D, 4P, OS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룰이야. 그러니까 채워질 때 이렇게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워진다라는 거고요. 다음, 팔리 베타 원리. 팔리 베타 원리는 별로만 얘기하면 오비탈 한 개의 전자는 딱 두 개까지 채워져요. 두 개 이상 채워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S 오비탈은 두 개고 P 오비탈은 세 개고 D 오비탈은 10개. P 오비탈이 오비탈이 세 개잖아. 그지? 축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엔 D 오비탈은 총 5개가 있었어. 자, 그런데 이 팔리 베타 원리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동일한 양자수를 가진 전자는 없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한 오비탈이라고 그럴게요. 자, 오비탈을 하게 되면 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은
네 가지 양자수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져.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이 네 가지가 한 조합이야. 자, 여러분들도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어떠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숫자들은 뭐 주민등록번호, 뭐 여행 주민번호가 있죠. 그다음에 주민번호 또 뭐 있어? 학교 학번, 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를 갖다 나타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번호들이 똑같은 사람은 없죠. 전자도 똑같다는 얘기야. 봐봐. 한 전자는 1, 0, 0이래. 자, 100이야? 100은 무슨 오비탈이에요? 100은 무슨 오비탈이야? 1s네. 그잖아. 100이면 1s야. 그러면 스핀 양자수가 있는데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을 갖는 전자를 하자. 이게 한 전자야. 그럼 1s에는 전자가 하나 더 있다면은 100까지. 근데 이렇게 해서 플러스 2분의 1이면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근데 세상에 이런 전자는 있어 없어? 절대 없대. 그러면 스핀 양자수만 다르면 되겠네. 같은 오비탈일지라도. 그럼 다른 전자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오비탈에는 업, 다운으로 이렇게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알았어? 똑같은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자, 그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자, 훈터 규칙. 자, 훈터 규칙은 뭐냐면요. 음, 전자 배치를 할 때 홀전자가 항상 이제 뭐 전자 배치나 이런 것들에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항상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예요. 자, 여기에 이제 EP3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배치가 될 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홀전자가 3개고 이렇게 되면 홀전자가 몇 개야? 1개. 알겠지? 자, 그럼 훈트 규칙에 의하면 어느 게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얘가 안정. 알았죠? 그럼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바닥 상태라. 바닥 상태. 바닥 상태 우리 배웠지? 에너지 중위가 작을 때가 바닥 상태. 알았죠? 그러면 홀전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무슨 상태라 그래요? 들뜬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 에너지 흡수 방출. 응? 방출이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니까.
반대로 이렇게 할 때는 흡수돼야죠. 그죠? 예, 바닥선 들뜬성도 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자, 이건 바닥 상태일까, 들뜬 상태일까, 뭘까? 음, 뭘까요? 이거는 바닥 상태도 들뜬 상태도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 왜 그래? 이런 똑같은 전제는 없다면서요. 세상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란 얘기를 안 해. 이해돼? 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한 전자 배치 중에 들뜬 상태가 있는 거야. 불가능한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는 얘기를 안 해요. 헷갈리죠?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룰에 의해서 전자 배치를 좀 해봐야죠. 세 개 하고 나머지 니들 해보자. 자, 세 개만 할게요. 자, 여기 8번, 7번, 11번. 자, 중성원자일 때 원자 번호가 전자수라는 건 알죠? 그죠? 8개 있습니다. 산소. 그럼 이제 해보자. 1s2, 2s2, 2p 얼마야? 아, 17개. 2p6까지 하면 몇 개죠? 10개인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17개네. 그럼 Na 11개죠? 자, 그래서 3에서 1까지 하면 이제 11개 다 채워진 거죠. 자, 이게 전자배치를 이제 오비탈에다 한 거예요. 오비탈에다 전자배치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전자배치를 하긴 했어. 근데 껍질에다만 한 거지. 근데 오비탈 전자배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배치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원자과 전자하고 홀전자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는 뭐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와 같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최외곽 전자 몇 개? 그렇죠. 6개, 6개. 그러니까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거지. 맨 마지막 오비탈은 아니야. 껍질. 그다음에 염소는 7개. NA는
한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홀전의 수. 그럼 맨 마지막 오비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p 오비탈이 4개죠. 자, 내가 채울 때 이렇게 채워. 하나, 둘, 셋, 넷. 홀전에 몇 개 나와요? 자, 2P, 3S2, 3P5. 홀전에 몇 개 보여? 한 개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하고 홀전자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1번에서 20번까지 전자 배치를 우리가 지금 해보자, 지금. 미루지 말고. 알았지? 자, 1번부터 20번까지 그 밑에다가 쭉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저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저번에 한 데가 다 알아? 그래서 네가 저번에 해서 다 알아서 중화서 다 맞았어? 내가 어디 고등학교 과학 점수가 선생님 다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과학이잖아. 아니 선생님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수학을 틀면 모르는데 과학을 어떻게 틀려가지고 그냥. 진짜 어려웠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다 엄청 교수님 진짜. 용납이 안 되는. 무조건 100점이어야 돼. 야, 다른 수학을 100점 맞기 더 힘들잖아. 그럼 과학이라도 100점 나와야지. 공부를 뜨문뜨문하니까 몇 개 틀리고 와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앉았지. 아니 선생님 엄청 어려웠다는 진짜. 해. 하라는 대로 해. 그냥. 내가 쓰라면 쓰고 풀라면 풀고 좀 그려보세요. 그러면 점수가 나온다니까.
알겠어. 원자과 전자하고 소나이 진입해라. 홀전자 수도. 그렇지, 그렇지. 자, 원자과 전자하고 홀전자 수 다 외워야 돼. 아니, 뭐 외우는 거는 원자과 전자 다 알 거니까 홀전자 수는 싹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전자 배치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굉장한 하수야. 알았지? 전자 배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야.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나와.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 수비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 수비,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 수비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 수비가 이게 2분의 1이잖아. 얘는 1이거든. 그지? 근데 2분의 1짜리가 또 있어요. 어디 또 있냐면 자, 이게 4분의 6이죠. 그다음에 이건 얼마가 돼요? 5분의 6이 되고요. 6분의 6이 되고 얘는 6분의 7이 되고 얘는 6분의 8이 되고 6분의 9가 되고요. 그치? 6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얘는 6분의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6분의 11이 되고요. 얘는 6분의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런 B를 이용해 가지고 임의의 원소 뭐 얘를 갖다 뭐 A라 그러면 얘를 B라 그러고 얘를 C라 그러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B를 가지고 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게 나와요.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S와 P만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나와. 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 그다음에 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수.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 일일이 할 시간이 없어. 머릿속에 다 들고 있어야 돼. 알았지? 지금 금방 얘기한 거 얘기해봐. 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분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 해볼까? 자, 2주기부터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분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분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 이게 2분의 1이야. 알았어?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분에 모두 채워진 수 2분의 2. 자, 얘는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4분이죠. 4분. 4분의 2가 돼야죠. 이해됩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그렇지. 얘가 5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렇지. 5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5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가 되게 다양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지금 나 문제집 있잖아. 풀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단어는 연습이 부족하면 어려운 단어냐? 뭐가 안 그렇겠냐? 연습해도 어려운 단어는 있어, 그지? 1단원. 여러분 금방 중앙사에서 본 거. 하지만 이거는 연습만 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단어냐. 근데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돼. 알았어요? 1단원은 보세요. 머릿속에 든 것보다는 문제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머릿속에 든 게 많을 때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워야 될 단원 중에 하나가 2단원과 3단원이에요. 알았어요? 자, 이온의 전자 배치 있어요. 이온의 전자 배치는 전부 다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비활성 이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이온이야. NA가 NA 플러스가 될 때는 어디 있는 전자가 떨어져? 항상 맨 마지막 전자라기보다는 에너지 중에 가장 높은 전자가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염소가 있어요. 얘는 가장 이제 높은 에너지 주인을 갖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EP6가 되고 그 다음엔 마찬가지로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는 애가 음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밑에 두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예제예요. 기출문제 2개 하고요. 그 다음엔 뒤에 있는 예제 3개 풀어보고 합시다. 총 5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자, 먼저 가부터 n 플러스를 우리 배운 거네, 그죠? 무슨 오비탈? 1s, 얘는 2s까지 될 거고요. 다음, 여기 n 플러스 l이 3인회가 있어요. 3인회가 뭐뭐 있죠? SEP. 3s 2p인데 이게 s 오비탈일 수가 없거든. 1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지? EP가 돼야죠, EP. 자, 그래서 여기 기억 방위항제수는 가나가 똑같다. L이 얼마예요? 가나가 0. 자, 에너지는 가하고 나중에 음,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 단은 모양이 구형이다. 아니죠. 4분의 1번. 알겠지? 그 다음 X. 자, X는 어떤 원소인지 보면 돼요. X는 뭐예요? 원소가 별로. 이거 플로린, Y는 그 다음에 G는 예, 13종이 다 알루미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Y하고 X하고 뭐가 더 커야 돼? Y가 더 크죠? 맞고요. 원자가 전자수 Y는 2개, G는 3개예요. 3개. 2개, 3개예요. G가 더 큰 거니까 틀렸고 홀전자 X는 1개인데 G는 똑같이 1개가 되네요. 그래서 같은 거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붕소 원자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 그 붕소는 몇 번이죠? 이거 5번이에요. 1s2, 2s2, EP1. 가나다가 각각 1s, 2s, EP 중에 하나래. 1s, 2s, EP 중에 하나가 가나다. 본류기지은 취향자 수가 X인가? 그러니까 취향자 수가 같은 애가 둘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애가 하나. 음.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누자면 X인가에서 주양자 수가 2인가 하게 되면 ES2P가 되고 이게 다가 되네요. 다. 여기 다가 1S, 1S. 자, 그 다음에 방해양자수 0인가? 아니오. 아니오가 있으니까 아니오는 뭐가 되죠? EP가 아니오죠? 얘가 나가 되는. S오비탈은 0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억은 일단 맞죠? X는 2이다. 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물어봤는데 나에서는 몇 개? 1개 들어가 있고 다는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 더 많아야 돼요. 구형인가? 이게 구형인가? 이게 들어가면 맞냐? 물어본 거예요.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구형이면 구형인 게 2개예요. 그지? 맞지?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억으로 적절한 건 뭐 이런 건 가능하겠다. 음, 뭐 아령 모양인가? 그지? 그럼 얘 하면 나가 얘고 가다는 구형이니까. 예. 이제 2번.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G에 대한 자료이다. XYG는 임의의 원소 기호로 원자 번호 수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홀전의 수가 있고요. S하고 P오비탈의 전자수 차이가 두 개 있고 없는 게 있네. 알았죠? 없는 것부터 1s2 그다음에 ES2 EP4까지. 그럼 없어요. 맞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산소인가요? 산소. 산소의 산소.
그럼 산소와 연소인의 원자분화 연소인을 찾아봐야지. 그럼 뭐 이제 질소는 두 개, 네 개하고 세 개니까 한 개네요. 1s2 홀전자가 안 맞네 그러면. 맞죠? 예, Y는 질소일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왜냐면 홀전자가 안 맞아. 알겠죠? 그러면 얘는 질소 다음 산소, 플로린 어때? 자, 플로린은 1s2, 2s2, EP5니까 플로린이 전자수가 한 개이면서 그 다음에는 홀전자가 한 개이네. Y가 이렇게 돼. 알겠죠? 두 개짜리.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면 연속인 거니까 질소. 질소는 일단은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한 개죠. 그죠? 질소는 안 되고. 그러면은 플로엔 다음 뭐예요? 네. 네온 되나? 그럼 네온 하나 해볼게. 1s2, 2s2, EP6 되니까 이거 두 개 되네요. 그지? 그러니까 질소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봐야지만 연속인 이주기 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홀전자수 A는 얼마가 되면 0이 되고요. B는요. B는 두 개가 돼요. 그래서 X는 14족이 될 수가 없네요. 알았지? 그 다음에 AB 더한 게 2다 맞는 거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하고 G 중에서는 자, Y는 오비탈 수가 총 5개고요. G도 5개. 서로 같아야 되네. 틀린 겁니다. 답은 니은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수소원자의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있습니다. 그럼 3이하죠? 3이하면 1s, 2s, 2p예요. 셋 중에 하나라고. 알겠지? 그래서 가나다는 주양자수가 3 이하이다. m 플러스 l. 여기서 n-l이네. n-l이면은 얘는 1이에요. 얘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1이네요. n-l. 자, 그 다음에는 여기 2p가 n-1이라고 해. n이 2고 l은 1이니까 1이네. 알겠지? 그제? 근데 이제 주양자 수가 3 이하니까 3s까지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알았죠? 그럼 3s, 3p, 3d는 뭘 해봅시다. 자, n-1 얘는 3, 얘는 2, 그 다음에는 d까지? d까지 안 나왔고 나머지 3-2니까 1. 그래요? 자, 그 다음 이게 n-1입니다. n-l 그 다음에 l-ml 이거 1이야. 얘는 얼마가 돼? l이 0이고 ml도 0이니까 0이지 뭘. 알았지? 됐죠? 그 다음에 EP 뭐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는 EP 같은 경우는 L은 1이에요.
근데 ml이 마이너스 1, 0,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확인할 길이 없고 3s는 이건 얼마가 돼? 0이야 0. 0. 그 다음에 3p도 안 되고 3d도 안 되고. 자, 일단 뭐 알고 있는가? 근데 이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가 아닌 거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n-1이 있으면 n-l은 이거 1 맞죠? 2 맞고 그 다음에 얘는 2 해서 1 빼면은 1 맞는데 3, 3S까지 3P까지는 고려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3 이하라서 여기까지 고려를 했어요. 3D까지는 뭐 빼더라도. 그럼 이제 가나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에서 이게 제일 작은 애야. 이게 큰 애, 큰 애. 그다음에 다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아. 다는 선택이 가능하겠다. 자, 다는 가장 가능한 게 뭐죠? 이놈이 이제 다가 되겠네. 3S. 알았죠? 3S. 다음. 그럼 얘가 다라면 제일 작은 애는 제일 작은 애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제일 작은 일자리가 돼야 돼요. 일자리. 그죠? 근데 이게 커야 되는 거야. 자, n-1은 제일 작아. 그런데 l-ml은 제일 크네. 그 두 찾으면 돼. 그럼 2p니까 2p는 가능한 게 뭐 있냐면 2p는 l이 1이고 ml은 마이너스 1, 0, 1이야. 그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0일 경우에는 1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1일 경우는 0이 되겠네. 이 세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일단 다는 결정했고 가 가는 제일 작은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커야 돼. 제일 커야 되니까 이 2라고 봐야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나, 한 2짜리지. 2짜리. 그러면 나는 볼게요. 나. 2짜리는 얘도 있고 얘도 있네. 그지? 그런데 얘가 0이에요. 그럼 제일 작아야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있어요. 2짜리. 얘가 이제 나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나라고 보면 얘는 L-L이 몇 개가 있냐면 똑같죠. 2든 1이든 0이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다 만족을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자, 따라서 가는 구형이다. 가는 구형이 아니라 POB타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라하파. 자기 한계수가 있어요. 자기 한계수. 자, 얘는 2니까 ML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는 1이 되거든요. 1. 1이니까 ML이 얼마가 돼? 0이 돼야 돼. 알았죠? 그럼 나하고 가 중에서 뭐가 더 커야 돼요? ML은.
나가 더 커야 되네. 맞네. 자, 에너지준이 나다. 자, 에너지준이 나다죠? 3S 3P. 어느 게 더 커요? 3S 3P는 뭐가 더 커? 아니구나. 거꾸로 썼네. 얘가 3P 3S는 뭐가 더 커요? 3P가 더 크죠? 그래서 니은하고 분리심. 이해돼? 응? 뭐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같아. 잘못 봤네. 수소 원자. 알았죠? 예, 같아요. 자,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3이하라에서 1S하고 2S가 안 들어가요. 2P, 3에서 3P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알았죠?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답이에요. 맞았어요? 응? 이걸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주기율과 주기율의 주기적 성질에 관한 얘기를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기율표의 발견 과정. 뭐, 데베라이너는 뭐라 그랬어? 무슨 원소설? 세쌍 원소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세쌍 원소인데, 자, 이게 뭐, 나중에 뭐로 발전이 돼요? 족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쌍들은 전부 다 같은 족인 거야. 알았지? 자, 닐렌즈는 이제 옥타브설인데, 그 음계랑 맞춰서 얘기를 했던 거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맨델레프입니다. 이 맨델레프의 주기율이 중요하죠. 그래서 맨델레프의 주기율은 일단은 얘는 여기 있네요. 최초의 주기율. 그 다음엔 빈자리를 놔두고 예측을 했죠. 일단 원자량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맨델레프의 주기율에서는 첫 번째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빈칸을 냅두고 이제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것들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초의 주기율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러다 현대 주기율은 모듈리죠. 모듈리. 자, 모듈리는 순서가 무슨 순서예요? 원자 번호 순서.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현대 주기율을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은 배열한다라고 한 건 결국 모듈리의 주기율이 현대 주기율의 모태가 됐다 이 뜻이겠죠. 알았죠? 자, 그래서 주기율에 관한 역사 이런 것들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한 문제 틀리면 안 돼. 이건 까먹으면 틀리는 거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기율. 주기가 뭐고 족이 뭔지는 알죠? 알겠지? 음. 주기, 족부터. 족이 세로니까. 자, 얘는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인데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가 다른 애가 있어요. 몇 쪽? 18쪽. 알았지? 자, 얘는 최외각 전자 몇 개? 8개. 원자과 전자. 영족기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족은 0이 원자과 전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8쪽은 이제 최외각 전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 비활성 기체.
자,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도 만났을 법한 문제지만, 예, 학원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동족이 있죠, 동족. 자, 동족 원소는 뭐가 같은 애들을? 원자과 전자. 근데 이 원자과 전자들은 이 성질을 결정하는 애들이거든. 예를 들면 동족 원소들은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일족을 이름을 뭐라 그래? 응? 일족 알카리 금속, 이족 알카리 토금속, 17족 할로젠 원소. 통합과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주기. 주기는 가로. 가로. 자, 가로는 의미하는 게 뭐라고? 수.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기 때문에 이 전자 껍질 수는 얘는 반지름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지? 1주기는 껍질이 하나, 2주기는 껍질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다. 그래서 뭐 주기하고 족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다를 건 없어.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이걸 갖다가 전자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들을 어, 시작으로 해서 주기성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 내신 시험이 보통 7월 초쯤에 있어요. 알았지? 중간에 우리가 한 주 정도는 여러분한테 뭐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도 나머지 주들도 바빠요. 알았어? 이거 끝나면 선생님 문제집 풀어야지, 기출문제 풀어야지, 수능 풀어야지, 풀 게 되게 많아. 어? 그리고 이번에는 또 선생님 내신 문제집도 열심히 풀란 말이야. 이렇게 자료를 줘도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기출문제 빨리빨리 풀어. 알았어요? 자, 수고했습니다.